안녕하세요. 다사다난 암흑의 터널을 건넌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 부끄러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했거든요. 그치만 꼭 어딘가 털어놓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어요. 추운 겨울날 주황색 전구 불빛이 아련하게 빛나고 어묵 국물이 끓는 통에서 연기가 펄펄 나는 포장마차. 다들 아시지요? 발걸음을 절로 이끄는 곳이잖아요. 어묵꼬치, 똥집, 순대, 떡볶이, 우동 그런 음식들을 팔았는데 특히 떡볶이 맛이 아주 좋아 손님이 끊이질 않는 곳이었답니다. 맛있는 떡볶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냐고요? 포장마차 장사 특성상 밤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 사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 아기 때는 포장마차에 따라가 한 칸에서 쪽잠을 자는 일이 많았네요. 아이고 사장님, 장사 끝날 때까지 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아가인데 고생이 많네. 예, 어디 맡길 때도 마땅치 않아서 출퇴근을 같이 하고 있네요. 예, 애기야. 애기 이름이 뭐야? 김숙자예요. 숙자구나. 숙자야, 여기 초콜릿 하나 먹을래? 이모가 하나 줄게. 숙자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오시는 손님마다 어린애였던 제가 포장마차에 있는 걸 귀엽게 봐주셨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명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엄마 아빠가 같이 운영을 하던 포장마차였고 친척집 어디 맡길 데도 없어서 그랬던 것이지요. 초등학교에 올라갈 무렵에는 집에 혼자 있게 되었지요. 어스름한 저녁부터 출근 준비를 하는 엄마 아빠를 배웅하면서요. 숙자야, 문 꼭 잠그고 있고 숙제하고 TV 보다가 너무 늦지 않게 자야 한다. 우리 숙자 혼자 있을 수 있지? 네, 엄마. 우리 숙자 참 착하다. 엄마 아빠 다녀올게. 냉장고에 딸기도 있으니까 이따가 먹어라. 가스레인지는 절대 켜지 말고. 알겠지? 다녀오세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인내하는 법, 참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런 저를 다들 의젓한 아이라고 칭찬해 주었지요. 미국인가 유럽인가는 어린애를 집에 혼자 두고 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요. 요즘에야 그런 부모들이 많이 없지만 저 어렸을 때야 그런 게 엄격하지 않아서인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 되었답니다. 집에 덩그러니 남겨졌는데 참 그 밤을 지내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퍼뜩퍼뜩 잠이 깼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자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고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집에 혼자 있는 게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새 친구를 사귀게 되었거든요. 외로움을 많이 타던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를 만난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떠돌다 한 구석으로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 안녕. 여기서 뭐해? 밥 안 먹어? 신경 꺼. 그리고 너 1학년 아니야? 맞아. 넌 몇 학년인데? 난 3학년이거든. 여기 이름표 색깔 안 보여? 파란색은 3학년이잖아. 언니라고 해야지. 아, 미안 언니. 근데 왜 수돗물을 마셔? 아, 정말 귀찮게 하네. 배고파서 그런다 왜? 정말? 도시락 없어? 야, 자꾸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볼래? 눈치도 없는 애가 진짜 귀찮게 하네. 미안, 화나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언니 그럼 내 도시락 같이 먹을래? 우리 엄마가 밥을 진짜 많이 싸줘서 난 맨날 남기거든. 이거 같이 먹자. 됐어, 내가 거지인 줄 알아? 밥 나눠 먹는 게 무슨 거지야. 오늘 도시락에 올 엄마가 분홍 소세지 싸줬거든. 계란말이도 있어. 나랑 같이 먹자.
끈질기게 말을 거는 저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는 언니 곁에 성큼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앉아 밥을 먹었지요. 그 첫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엄마, 나 도시락 2개 싸주면 안 돼? 뭐? 지금 싸주는 것도 많다고 남겨오는 애가 뭔 도시락을 2개나 싸달래? 나 요새 밥 하나도 안 남겼는데. 키가 크려나? 요즘 배가 너무 고파. 설아, 2개나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음식 남겨서 버리는 것도 죄야, 죄. 아니, 진짜 배고프다니까? 도시락 하나만 더 싸줘. 내가 설거지도 다 해놓을게. 엄마, 제발요. 많이 먹겠다는데 해줘. 우리 숙자 삐쩍 말라가지고 안쓰러웠는데 살이라도 찌면 좋지 뭘 그래. 그렇게 엄마를 졸라서 도시락을 2개 싸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언니의 점심을 제가 책임진다는 생각이에요. 알고 보니 그 언니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밥을 굶을 정도로 집은 가난했지만 똑똑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학교 끝나고 뭐해? 공부해야지. 와, 언니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언니, 우리 집에서 같이 할래? 우리 엄마 아빠는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셔. 그래서 난 집에 맨날 혼자 있거든. 우리 집에서 저녁도 같이 먹고 공부도 하자. 언니한테 공부 배워야지. 부모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물어봤지. 우리 집에서 편하게 있다 가래.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언니 자랑 됐다 많이 했거든. 우리 집에서 김치볶음밥 해 먹을까? 나 그거 되게 잘해. 그리고 우리 엄마 김치 진짜 맛있다. 보통 학년이 다르면 그렇게 친해지기 어려운 건데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지낸 1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를 만날 때 3학년이었던 언니는 곧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지요. 언니 졸업식 때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숙자야, 그만 울어. 언니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잖아. 물론 버스 타고 다니긴 해야 하는데 동네에서 만나면 되지.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언니 다니는 고등학교 갈 거야. 그래, 숙자. 요즘 공부 열심히 하잖아. 같이 고등학교 오면 좋겠다. 언니야,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 아빠 포장마차 같이 가자. 떡볶이 진짜 맛있고 우동도 있어. 졸업기념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쏜대. 그동안 얻어먹은 것도 많은데 내가 참 염치가 없다. 에이, 무슨 소리야. 가자. 언니 손을 끌고 포장마차로 향하는데 어찌나 신이 나던지요. 엄마 아빠도 언니를 엄청 반겨주었어요. 희연이라고 했지? 우리 숙자가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안녕하세요, 김희연이에요. 숙자가 너무 착해서요. 정말 친동생 같아요. 아빠, 엄마, 떡볶이, 우동, 순대 다 주세요. 우리 다 먹을 거예요. 졸업했다 그랬지? 더 맛있는 걸 먹어야 하는데 이런 거밖에 없어서 어쩌나? 아니에요. 떡볶이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정말 맛있어 보여요. 참 예의가 바른 친구네. 우리 숙자 공부도 도와주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 자, 여기 떡볶이.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에 갔고 저도 꼭 언니랑 같은 고등학교에 가서 1년이라도 학교를 같이 다니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제 공부를 봐주곤 했지요.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시간은 참 금방 흘렀고 언니는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숙자야, 언니 이제 서울로 간다. 언니 서울에 좋은 학교 합격한 거 축하해. 다 숙자 덕분이야. 언니 서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게. 우리 숙자도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서 만나자. 응? 언니 방학 때 되면 놀러 와야 해. 숙자 보러 와야 돼. 그럴게. 약속하자. 약속. 사실 언니와 친해진 이후 꾸준히 돈을 모았었습니다.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했던 언니였기에 대학 등록금 걱정을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는 공부를 하며 간간히 짬을 내 알바를 하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돈을 모았어요.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서울로 가는 날 배웅을 나가 언니에게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이게 뭐야? 언니, 내가 주는 선물이야. 서울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밥 챙겨 먹으라고.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서울 가서도 잘할 거야. 봉투 안을 확인한 언니는 놀란 표정을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숙자, 네가 이런 돈이 어디서 났어? 이게 뭐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모았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보태주셨어. 그동안 내 공부 열심히 가르쳐준 과외비래. 그러니까 이거 받아 언니. 가서 아프지도 말고 건강해야 돼. 언젠가 나도 서울 가게 되면 언니 보러 갈게. 그렇게 눈물의 이별을 하고 언니는 서울로 향했지요. 그렇게 헤어지던 날은 꼭 영혼의 반쪽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답니다. 언니는 방학이면 제가 있는 곳에 놀러 왔고 저도 서울에 놀러 가서 언니를 보고 한동안은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 시험을 잘 봐서 서울 상경하는 게 꿈이었지만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그만 시험을 망치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가 재수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땐 도저히 공부를 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을 못 잡고 있었는데 공부가 잘 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점수에 맞춰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누군가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20살이 되고 저도 대학 생활에 적응하랴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 자연스레 예전처럼 언니를 자주 보는 게 힘들어지더군요. 간간히 연락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지요. 숙자야, 잘 지냈어? 언니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그렇지. 언니는? 언니 이제 졸업했나? 곧 졸업이지. 숙자야, 언니 졸업하는 동시에 곧 결혼해. 결혼을 하게 됐어. 뭐? 정말이야? 아니, 언니 이제 23살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해? 그러게. 대학에서 만난 선배인데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 집 사정도 다 알고. 나는 진짜 가진 것 하나 없는데 그냥 나 하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됐어. 결혼식이 5월인데 우리 숙자가 와서 자리를 빛내주면 좋겠다. 고향에 부를 사람 아무도 없는데 숙자 생각만 나더라. 꼭 와줄 거지 숙자야? 언니는 정말 숙자 네가 친동생 같아서 외로운 서울살이 하면서도 숙자 생각 많이 했어. 언니가 진 빚은 살면서 꼭 갚을게 숙자야. 언니 축하해. 결혼식 꼭 갈게.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어린 나이에 하는 결혼이었죠. 언니가 자세한 사정을 말하진 않았지만 혹시 애가 생겨서 결혼을 저리 서두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결혼식 간다고 예쁜 옷도 사입고 서울에 가서 5월에 신부인 언니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언니 신랑 되는 형부는 듬직하고 참 선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확실히 결혼을 하고 나니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언니의 아가도 바로 태어났다고 해서 언니는 육아에 살림에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졸업 후에도 서울로 가지 못했고 고향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하며 일에 치이다 보니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지요. 몇 번의 연애도 했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진 못했고 그냥 내 인생에 결혼이란 없는 건가 보다 하던 찰나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숙자 씨 되시지요? 이용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용덕 씨. 김숙자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미인이신 분이 이런 손자리에 나오시다니요. 과찬이세요. 중매 주신 분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외동딸로 귀하게 자라셨고 성품이 훌륭하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되었는데 성격이 참 호탕했거든요. 남자다운 모습에 자연스레 끌렸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엄마 아빠는 포장마차를 하고 계셨지요. 골목의 명물 같은 포장마차였고 정말 장사가 꾸준히 잘 돼서 돈도 많이 모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간다는 말에 혼순이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엄마 아빠 덕에 결혼식도 지역에서 제일 큰 식장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희연 언니한테 연락을 했지요. 언니는 벌써 10살이 다 되어가는 딸을 데리고 결혼식장을 찾아주었습니다. 숙자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축하해. 행복해야 해. 언니 고마워. 언니 딸이야? 너무너무 예쁘다. 세월 참 빠르지? 빨리 낳아서 빨리 키워버렸다. 우리 숙자도 숙자 닮은 예쁜 아가 낳아야지. 축하해 숙자야. 사실 큰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게 된 것은 시부모님의 손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고 또 지역 유지였던 터라 발이 넓었기 때문이었지요.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좀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상견례 때도 깍쟁이같이 차가운 모습에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남편 말로는 원래 성격이 그렇고 개인주의가 심한 집안이라 아들 살림에 간섭도 안 할 거라고 했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예, 며느라. 너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 한 통이 없니? 우리 용덕이가 장가를 늦게 갔어도 장남이고 네가 맏며느리인데 손아래인 네 동서한테 한참을 배워야겠구나. 어머니, 어제 전화를 드렸어서 아침에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시끄럽다. 핑계대지 말고 너 오늘 건너오거라. 오늘요? 저 혼자요? 그럼 사업하느라 바쁜 네 남편까지 오라가라 해야겠니? 둘째도 불렀으니까 집안 여자들끼리 모인다고 생각해라. 네, 어머님. 남편은 장남이었지만 늦게 결혼을 했고 2살 아래인 서방님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했기에 결혼할 때부터 이미 동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딱 봐도 동서는 어머님과 쿵짝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은근히 결혼을 일찍 해서 먼저 이씨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에 자부심인지 뭔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았고 손윗사람인 저에게 형님 대접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형님?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맏며느리시잖아요? 이런 연락 문제로 어머님 심기를 거스르다니 정말 실망해요. 아니, 동서, 나는 어제도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 안부 전화를 매일 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 동서도 그래? 어머, 당연하죠, 형님. 전 어찌나 자주 전화를 하는지 어머님께서 귀찮다고 그만 좀 전화하라고 할 정도예요. 전 어머님이 꼭 친정엄마처럼 편하거든요. 형님 어머님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형님이 노력하셔야죠. 그렇게 어머님 심기 거스르는 일 해봤자 형님만 손해예요. 거기 서서 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니? 이쪽으로 와서 차나 마시자. 네, 어머님. 어머님, 제가 오는 길에 곶감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우리 어머님 곶감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길에서 보는데 그냥 우리 어머님 생각부터 나지 뭐예요? 아이고, 튼실하니 아주 맛있겠다.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우리 둘째밖에 없지. 예, 첫째야. 넌 시애미 집에 오는데 빈손으로 온 거야? 어머님, 제가 만두를 좀 빚었는데요. 넉넉히 드시라고 냉동실에 넣어 놓을게요. 참네. 만두국이야 네 시애비가 좋아하지. 난 생전 내 손으로 빚어 먹어본 적이 없다. 저 시장 쪽에 유명한 만두집이 있어. 네 시애비도 거기 만두만 드신다. 다음에 만두 가져올 거면 그 시장에서 만두 사오거라. 어머, 어머님. 그래도 형님이 손수 빚어온 만두인데 그렇게 하심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서 고생을 해.
누가 그러라고 했니? 먼저 물어봤으면 됐을 것을. 하여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는 옛말이 꼭 맞아. 형님, 만두 많이 가져오셨어요? 어머님, 만두 안 드실 거면 제가 좀 가져가도 돼요? 전 아무거나 잘 먹잖아요. 난 상관없으니 가져가라. 시어머님과 동서는 흡사 모녀지간이라도 되는 듯 다정해 보였지요. 결혼을 늦게 한 게 죄도 아닌데 늦게 식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묘하게, 아니 대놓고 겉도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참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듬직하고 자기만 믿으라는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더군요. 당신이 이해해. 재수 씨가 워낙에 애교가 많고 살갑잖아. 엄마가 재수 씨를 아끼긴 해. 너무 고깝게 보지 말고 당신도 재수 씨랑 가까이 지내면서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그런 거는 알아둬. 그 편이 낫지 않아? 아니, 그래도 여보, 내가 손윗사람이고 형님인데 동서 하는 거 보면 너무 날 아랫사람 대하듯 하잖아. 아니, 당신 이렇게 꼰대였어? 손입사람 같은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그럼 나이 많은 사람답게 덕을 베풀어야지. 왜 베베 꼬여서 시기 질투를 하고 그래? 재수 씨가 여우 같은 구석이 있긴 해도 본바탕은 착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 다 그 망나니 같은 녀석이 재수 씨 만나고 나서 그래도 사람처럼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니까. 당신이 이해해. 나이만 많으면 뭐해? 어른이 어른답고 그래야 진정한 손윗사람이지. 결혼 생활을 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딘가 골마가는 것 같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말 잘 듣고 그저 참는 게 익숙하고 인내심이 많았던 성격 탓인지 그저 이 모든 것도 지나가리라 하며 감내를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이해할 수 없는 꼬장 부리는 것도 동서가 얄궂게 행동하는 것도 참을만 했지만 어머님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은 참기가 어렵더군요. 예, 첫째야. 김치냉장고를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네, 어머님. 생각해둔 제품이 있으세요? 우리 동네 사람 말로는 삼성 거가 젤로 좋다는데 나도 그걸로 좀 바꾸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크기는 큰 거가 좋으세요? 그럼 가전은 크면 클수록 좋은 법이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동서랑 상의해서 해볼게요. 아니, 얘. 그걸 왜 둘째랑 상의를 하니?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야? 너한테 말하잖아. 둘째는 작년에 텔레비전도 바꿔줬고 그 전년도에도 옥장판도 사주고 또 뭐야? 네 시애비랑 나 여행도 보내주고 걔가 우리 집에 온 지가 몇 년인데 너 시집 오기 전에 걔가 한 게 얼마인데 꼴랑 김치냉장고 하나 바꿔달랬더니 그걸 둘째랑 상의를 한다고 해? 아주 쫌생이 같아가지고 얘, 네 친정 돈 잘 번다며 시집 올 때 혼수며 뭐며 분수에도 안 맞게 최고급으로 해놓고선 이 시애미한테 쓰는 돈은 아까운 거냐? 어머님,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여튼 돈을 잘 벌면 뭐해. 포장마차 운영하는 집 딸이 우리 집 며느리로 가당키나 해. 내가 이래서 선자리 들어왔을 때 딱 거절을 했는데 용덕이 놈이 그냥 고집을 부려가지고 얘 포장마차 하던 너희 집에서 우리같이 사업하고 지역 유지인 집이랑 결혼을 한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너는 그냥 로또 당첨된 거야. 솔직히 따지고 보면 신분 세탁이지 안 그러니?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말씀은 삼가주세요. 포장마차가 뭐 잘못인가요? 한평생 떳떳하게 성실하게 일하셨고 그걸로 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시집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네요. 어머나 얘 봐라.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건 어디서 배워 처먹은 말버릇이야? 포장마차 하는 네 애미한테 배운 거냐? 교양 없이 정말. 아유, 얘 너랑 이야기 더 하다가는 내가 아주 그냥 복장이 터지겠다. 그깟 김치냉장고 아주 내가 더러워서 안 받는다.
됐어. 그만 끊어라. 악다구니를 쓰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맴도는 것 같았지요.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휴대폰에 시어머니 이름만 떠도 심장이 쿵쿵 뛸 지경이라 전화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숙자 맞지? 숙자야, 희연 언니야. 언니! 오야, 내 동생. 숙자야, 언니가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알던 번호가 다 날아갔지 뭐야. 그런데 숙자 네 번호는 내가 외우고 있었거든. 맞나 해서 전화해봤는데 다행이다. 숙자 잘 지내지? 결혼 생활은 어때? 결혼식 때 보니 신랑이 아주 상남자같이 보이던데. 언니, 나 잘 지내.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언니 보고 싶다. 숙자,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오는 거야? 숙자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언니. 나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는 건지 기침이 나와서. 건강이 최고지. 숙자야, 잘 챙겨 먹고 잘 지내야 해. 아직 다른 소식은 없고? 그래, 좋은 소식 있으면 연락 주고. 이게 언니 번호니까 저장해. 알겠어, 언니. 숙자야, 좋은 소식뿐 아니라 힘든 일 있을 때도 언제든 언니한테 말해.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숙자가 있어. 너 아니었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도 그렇지. 언니 아니었음 그 사춘기 예민한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 거야. 그래, 세월 참 빠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연락하고 지내자. 알겠지? 알았어. 고마워, 언니. 시어머니의 융탄 폭격 수준의 전화에 영혼이 반쯤 나가 있던 찰나 어떻게 알고 때마침 전화를 줬는지 희연 언니 목소리를 듣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잘 사냐, 얼굴 보러 자주 좀 들러라 했지만 제가 시댁에서 받는 취급이며 이런 상황을 다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포장마차 한다고 개무시 상무시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서요.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고 꾹 참았지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을 때 갑자기 점심 먹는데 속이 더부룩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 체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가만 살펴보니 느낌이 오더라고요. 임신을 한 것이었지요. 그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기 낳고 손주 생기고 하면 시댁에서도 집안 사람으로 제대로 대우를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일찍 결혼을 한 동서는 딸만 둘을 낳았는데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는데 동서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더라고요. 형님,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으신 거 축하드려요. 아기 신발 좀 샀어요. 발사계랑. 고마워, 동서. 육아도 제가 선배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나저나 30살 넘어서 나아가지고 노산이라 걱정했는데 순산해서 다행이에요. 30살 좀 넘은 게 무슨 노산이야. 나도 신경 쓰긴 했지만 뱃속에서부터 내내 건강하게 자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순산해서 축하드린다고요. 그래, 알겠어. 그래도 엄마한테는 딸이 최고인데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랄수록 딸은 꼭 친구 같더라고요. 형님도 둘째는 딸 낳으세요. 어머, 그때 되면 정말 노산이라 둘째는 힘들려나? 동서,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이만 가주면 좋겠다. 내가 좀 피곤해서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러세요? 그럼 쉬세요, 형님. 갈게요. 산후조리하고 집에 왔는데 애기 보러 온다더니 속을 박박 긁고 가는 동서를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었지요. 남편은 동서가 아들을 낳고 싶어 했는데 둘째도 딸이라 실망이 컸다며 그냥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들을 집안의 장손이라며 엄청 아끼셨죠. 예, 첫째야.
뭐 갖고 싶은 건 없냐? 이 시집안에 장손을 낳았는데 이 시애비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데 가방 하나 필요하냐? 백화점을 한번 갈까? 아이고 아서요. 애엄마가 뭐 명품 가방 들고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첫째는 살림도 아껴 하고 소박하니 그게 참 마음에 드는 건데 가방 같은 거 사서 헛바람 들게 하지 말고 맛있는 거나 사줘요. 그래? 먹는 게 더 좋으냐? 네, 아버님. 사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친정집에 돈이 없던 게 아니라 그런 가방 같은 거 맘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좋은 대학에 가지를 못했지만 대학 합격했을 때 아빠가 백화점 데려가서 명품 가방 사줬지만 몇 번 들지도 않았거든요. 관심이 크게 없기도 했지만 며느리한테 가방 하나 사준다는 말에 거품 물고 손사래를 치는 시어머니에게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들이 태어난 후로 시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문제가 또 다른 곳에서 터지더라고요. 당신 왜 이리 늦어? 전화도 안 받고?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전화 몇 통 못 받은 거 가지고 왜 이리 닭다리야. 여보, 애기도 어린데 나 요새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 집에 와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애기 좀 봐주고 하면 안 돼? 너는 아침까지 늦잠 자잖아. 나는 매일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집에 와서도 못 쉬고 그래야겠어? 말 나온 김에 애기 새벽에 깨서 우는 것 때문에 잠 설쳐서 너무 힘들어. 출근해도 멍하고 피곤하다고. 방을 따로 쓰는 게 좋겠어. 아기를 낳자마자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버린 남편. 아기 울어서 잠 설친다는 핑계로 각방을 쓰게 되어 거의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주말에 어쩌다 애기 데리고 남편이랑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탔는데 조수석 밑에 웬 여자 립스틱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휴대폰을 보니 어떤 여자랑 주고받은 사진이며 카톡 메시지가 한가득이더라고요. 정말 토악질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기록을 살펴보니 거의 임신한 기간 때부터 바람을 폈던 것 같습니다. 아예 하루 날을 잡고 따져 물으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내가 잠깐 정신이 헷가닥했나 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불장난이었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들을 생각해야지. 나 정말 이혼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죽어. 아버지 지역 유지잖아. 얼굴 못 들고 산다고 난리칠 거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온갖 정이 다 떨어졌지만 갓난아기를 두고 이혼을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남편은 정말 깊이 반성을 했는지 180도 달라졌어요. 집에도 제깍제깍 들어오고 시키지도 않은 청소, 빨래부터 육아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물론 그 기억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었지요. 불쑥불쑥 차에서 발견했던 립스틱이며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떠올랐지만 정말 그 뒤로는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을 때 넘어가기로 결정을 한 이상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에 전념했고 아이가 자라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정말 그 낙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지냈던 10년이었지요. 예, 경훈이 내년에 중학교를 가지 않니? 네 시애비 말로는 중학교 때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 애 교육 계획이 어떻게 되니? 어머님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경훈이가 아직은 공부에 큰 관심이 없어서요. 경훈이 아빠 닮아서 운동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운동? 뭐 축구 말하는 거냐?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한 건데. 예. 유소년 축구도 아니고 그냥 취미잖아. 축구 선수 될 게 아닌 이상 언제까지 거기에 시간 뺏기고 있을 거니. 축구 그만두게 하고 영어나 수학학원 하나 더 보내라. 넌 참 애비가 돈 잘 벌어서 비용 걱정은 할 게 하나 없는데 네가 너무 욕심을 안 부리는 거 아니니? 애는 엄마 하기 나름이라던데. 그래도 공부는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만 생각해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는 게 공부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가 뭐 인류대 명문대를 나오기로 했어? 어디서 비교를 그따구로 는 거야? 아유, 정말 애는 엄마 머리 담는다던데 내가 속상해 죽겠어. 학원에 드는 돈 걱정하지 말고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서 좋은 선생이나 붙여라. 알겠니? 알겠습니다, 어머님. 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다가오자 어머님의 간섭이 심해졌어요. 동선의 딸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는데 장손이라며 신경을 쓰고 저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거였습니다. 한동안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애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내 탓, 공부에 관심 없는 것도 내 탓, 다시 신혼 초기 악몽이 스멀스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질 않았습니다. 한동안 충실하던 남편의 퇴근이 또 늦어지더라고요. 10년 전에는 젊기라도 했지 이제 40도 훌쩍 넘어 50을 바라보는데 설마 했지요. 외박이 잦아지더니 세상에 근 일주일이 넘도록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저도 폭발을 해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때마침 동서도 어머님 집에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 사람 전화도 안 받고요. 집에 온 지가 일주일도 넘었어요. 어머 형님,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세요? 그러게. 그양머리 없이 집에 쳐들어와서 뭐 하는 거니? 어머님, 1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저 임신했을 때 그 사람 바람피다가 저한테 걸렸다고요. 그때 우리 경원이도 갓난쟁이라 제가 그걸 참고 넘어갔는데 또 병이 도졌는지 그때보다 더 심하네요. 저 이젠 못 참아요. 제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이제 경원이도 컸고 이혼할 거예요. 경원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애 생각해도 그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나아요. 뭐야? 이게 진짜 미쳤나? 그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부엌에 있던 어머님이 밥하던 큰 주걱으로 제 뺨을 후려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뭐라고 대꾸를 하기도 전에 동서가 효자손을 가져와서 어머님한테 건네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머님과 동서한테 무슨 악기라도 들어간 건지 둘이서 막 악을 써대며 저를 두들겨 팼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란 물건을 다 내던져가며 두드려 대는데 정말 그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싶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나아? 이거서 다시 말해봐. 뚫린 입이라고 아주 그냥 말을 막 하지? 경훈이가 누구 씨인데 누구 아들이고 누구 손자인데 니까짓게 애를 데려간다 만다야? 너 경훈이 데리고 가서는 어디 한 발짝 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집을 나가려면 네 혼자 나가지 어디 귀한 우리 손주를 데려간다는 거야? 아주 아들 하나 낳았다고 유세는 다 떨더니 포장마차 집 딸이라 천박하기가 그지없네. 진짜. 그동안 형님 대접해줬더니 내가 우스워? 우리 어머님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어머님과 동서를 피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야, 거기서! 너 거기 안 서? 헐레벌떡 거리로 뛰쳐나왔는데 세상에나 뒤를 돌아보니 주걱이랑 효자손을 들고 저를 막 따라오더라고요. 살아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거리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도 잡히지 않고 맨발로 엄청 달려서 무작정 건너편 찜질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되고 긁힌 자국에 엉망이 된 저를 보고 동네 여자들이 쑥덕쑥덕거렸지요. 너무 숨이 차서 냉수를 마시는데 막 뒤따라오던 걸 생각하니 여기까지 와서 잡힐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허겁지겁 옷을 벗고 탕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던 찰나 젊은 여자가 유심히 저를 보더니 제 앞을 막아섰어요. 혹시 김숙자 씨 맞으신가요? 이름이 김숙자드세요? 네. 아니 근데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세상에나.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리 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심하세요. 전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누가 신고를 했나요? 잘됐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미친 시어머니랑 동서가 저를 두들겨 패가지고 여기까지 간신히 도망쳤어요. 네? 두들겨 맞으셨다고요? 잠깐만요, 김숙자 씨. 여기 서보세요. 자자, 경찰입니다. 여기 협조 좀 부탁드려요. 잠깐 탈의실 좀 비워주세요. 찜질방에서 만난 젊은 여자 경찰이 탈의실 구석에 저를 세우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왜 사진을 찍는 건지. 맞으셨다면서요. 증거를 남겨야죠. 여기 얼굴, 머리 찢어지고 팔이랑 등에 멍.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자, 됐습니다. 일단 옷 입으세요. 지금 쫓기고 계시는 거예요? 네, 혹시 누가 절 따라오지는 않았나요? 안 따라온 것 같아요. 김숙자 씨 여기 물 드세요. 진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저를 아세요? 아, 제가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김숙자 씨 저 만난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였지만요. 저 김숙자 씨 결혼식에도 갔었어요. 네? 김희연 씨 아시죠? 희연 언니? 네, 맞아요. 김희연 씨가 저희 엄마예요. 그러면 희연 언니 딸? 네, 맞습니다. 김희연 씨 딸 박수진이라고 해요. 경찰이에요? 정말로? 세상에나, 희연 언니 딸이라니. 아이고, 여기서 이 꼴로 언니 딸을 만날 줄이야. 희연 언니는 어디 있어요? 같이 왔나요? 그 순간 희연 언니 딸의 표정이 안 좋아졌지요. 언니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까마득한 게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저희 엄마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급성 백혈병이었거든요. 힘들게 몇 개월간 투병을 하다가 1년 전에 떠나셨어요. 희연 언니가 백혈병으로 떠났다고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김숙자 씨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한창 투병 중일 때는 걱정만 끼치는 거라고 병 잘 이겨내고 건강해지면 꼭 다시 봐야겠다고 하셨는데 상태가 급히 악화돼서 그만. 혼수 상태 중에 정신이 없던 가운데 막 김숙자 씨를 찾았어요. 장례식 때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그만. 언니 전화를 못 받았나요, 내가? 최근에 전화 온 적이 없었는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모르는 번호라 안 받으셨나 봐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되어 다행이에요. 희연 언니 딸. 맞아요. 언니가 결혼을 엄청 일찍 했지. 내 결혼식 때 봤던 그 어린 딸이 이렇게 자랐군요. 어른이 다 됐네. 근데 어떻게 나를 바로 알아봤어요? 수진 씨가 어른 되고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하지요. 너무 친숙한걸요. 저희 엄마 방 그리고 엄마 유품에 언니랑 찍은 사진 주고받은 편지가 한가득이에요. 김숙자 씨 결혼식에 가서 찍은 사진도 그렇고 또 아들 낳고 몇 년 후에도 아기 데리고 엄마 있는 곳으로 오셨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아기 보여준다고 그때 찍은 사진이며 엄마 방에 사진이 한가득이라 제가 매일 보니 정말 자주 본 사람처럼 너무 익숙하네요. 김숙자 씨, 아니 숙자 이모라고 불러도 되죠? 희연 언니 마지막을 못 봐서 어떡해. 천사같이 착하고 마음씨 고운 우리 언니. 왜 이렇게 일찍 갔어? 언니 미안해. 예나 지금이나 언니 이름만 들으면 그냥 눈물이 절로 나는 건 똑같더라고요. 어엿하게 어른이 된 희연 언니의 딸이 커다란 타올로 제 몸을 감싸주며 조용히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언니 딸과 함께 찜질방에 나왔지요. 긴장이 풀리고 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언니 딸 수진이가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배고프시죠? 따끈한 밥 먹어요. 말씀 편하게 하시고요. 수진이라고 부르세요, 이모. 그래, 수진아. 근데 어떻게 경찰이 다 됐어? 아까 찜질방에서 만난 것도 그렇고. 이야기하자면 엄청 길어요. 제가 마침 오늘 비번이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몸이나 풀까 하고 찜질방에 갔던 건데 입구에서 뛰어들어오는 이모를 보는데 순간 어디서 봤지? 분명 아는 사람인데? 곰곰이 떠올려 보니 숙자 이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그 얼굴과 이름을. 우리 엄마가 이모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이모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이모 때문에 밥 굶지 않고 살았다. 이모 덕분에 대학 가서도 학비 보태고 살았다. 이러면서요. 가까운 지역에 살았더라면 자주자주 봤을 텐데. 그리고 늘 이모 걱정을 많이 했어요. 힘들면 언제든 기대라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모가 늘 주변에 마음 쓰지 않게 하려 꾹꾹 참기만 하는 성격이었다고. 잘 사는지 모르겠다면서요. 늘 그리워하셨지요. 우리 희연 언니, 바보같이 내가 정말 언니 말처럼 내가 사는 게 너무 한심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꼴을 다 견디고 살았어, 내가. 엄마는 늘 숙자 이모한테 빚이 있다고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요. 엄마가 미처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딸인 제가 갚을게요. 우선 식사하시고 경찰서로 가시죠. 우리 아들, 내가 두들겨 맞다가 그냥 뛰쳐나오느라 우리 아들은 집에 있는데. 저랑 같이 가봐요. 걱정 마시고요. 경찰인 희연 언니 딸 수진이의 도움을 받아 밥을 먹은 뒤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지요. 두들겨 맞은 흔적이 남아있는데 수진이가 사진을 다 찍어두었고요. 경찰서에서 만난 시모와 동서는 가관이더라고요. 아주 입을 맞췄는지 그런 일은 없었다며 딱 잡아 떼더라고요.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어머님이랑 내내 같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요. 예, 너 정신이 나간 거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꿈이라도 꾼 게야? 애비 때문에 네가 정신 나간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시엠이랑 둘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생사람을 잡아서 되겠니? CCTV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김숙자 씨가 이 집에 들어가는 거, 맨발로 뛰쳐나온 거 다 나와요. 도망쳐 나온 김숙자 씨 쫓아 나오셨죠? 그것도 다 찍혔어요. 증거 이렇게 있는데 계속 발뺌하실 겁니까? 아니 무슨 경찰이 이래. 저 여자 말만 믿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아냐고? 이 지역에서 우리 남편 모르는 사람 없어. 남편분이 누구신데요? 그렇게 대단하시면 얼른 경찰서 오셔서 모셔가야 할 텐데 연락이 안 닿으시네요. 김숙자 씨, 정식 절차 밟으실 거고요. 재판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증거 다 있고요. 주걱에 효자손 물건까지 사용하셨으니까 일반도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주걱이랑 효자손이 무슨 무기라고요? 어머님, 우리 그이는요. 그이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어머님 우리 변호사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품 물고 발악을 하는 시모와 동서를 보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경찰인 수진이의 도움을 받아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고소했어요. 그와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했지요. 남편이라는 놈은 집을 나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딴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왜 이제야 말을 했냐며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셨지만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남편은 유책 배우자, 상간녀 소송, 위자료까지 알차게 받아냈고 양육권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랑 살고 싶다고 증언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 모든 과정에서 희연 언니 딸인 수진이가 큰 도움을 주고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아들과 함께 수진이를 만났어요. 이모 경찰이죠. 진짜 멋있다. 저도 경찰 되고 싶어요. 경훈이 경찰이 꿈이구나? 밥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멋진 경찰이 될 것 같은데? 훌륭하게 잘 자라서 엄마 지켜드려야지. 꼭 그럴게요, 이모. 아들이 있으니 세상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몸은 피곤했지만 열심히 내 손으로 벌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요. 뒤늦게나마 수진, 우리 아들과 함께 희연 언니를 만나러 갔지요. 사진 속 언니는 예전처럼 저를 따스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숙자야, 행복해야 돼. 바람 곁을 타고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부끄럽지 않은 언니의 동생으로 험한 세상 열심히 살아보고자 오늘도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